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컴퓨팅 사고력 교과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컴퓨팅 사고력 교과목에서는 주로 이제 코딩에서 좀 복잡하니까 블록 코딩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처음에는 코딩을 나가기 전에 왜 우리가 이런 컴퓨팅 사고력을 배우는지 그런 주변부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왜 배우는지 그런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이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다.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내용은 배우진 않지만 지금 현재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된 코딩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어떤 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교과목에서는 어떤 걸 여러분들한테 다루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이런 지도자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언급을 했어요. 첫 번째는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신 이 애플의 창업자이죠. 그 스티브 잡스께서 야,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좀 배워야 된다. 조금 뭐랄까 좀 과격하시죠. 그래서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창의적인 걸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굉장히 전임 대통령이 되셨는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시죠. 이분도 야, 비디오 게임을 사서 맨날 게임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게임을 만들어 보세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 직접 코딩을 하셨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의 CEO, 지금은 이제 사명이 메타로 바뀌었는데요. 이 페이스북의 CEO인 이 마크 저커버그라고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 굉장히 30대에 억만장자가 된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에 자기가 프로그래밍을 처음에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거 왜 했느냐? 여동생이랑 놀다 보니까 좀 심심하더라.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서 걔랑 그 친구랑 노는 뭔가를 해보고 싶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빌 게이츠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야, 빌 게이츠처럼 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사고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준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짜고 뭐 앱을 만들고 뭐 워드를 만들고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범위를 좀 넓혀준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가급적 분야에 상관없이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면 코딩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2 외국어 대신에 코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는 코딩을 제2 외국어와 함께 필수화시킨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중학교의 정규 교과목으로 그래서 2016년부터 벌써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인데 핀란드에서는 4살 때부터 코딩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조기 교육이네요. 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2014년에 이미 코딩의 해라는 걸 선포하고 그거를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만 5세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소프트웨어 교육 교사를 양성하는 거를 국립센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94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프트웨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도 2000년대부터 초중고 정보기술을 굉장히 의무화해가지고 많은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를 좀 더 살펴보면은 에스토니아는 여러분들 요즘 잘 안 쓰는데 스카이프라고 그래서 이 전화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전화 대신에 다른 전화들 많이 사용하는데 VoIP라 해서 인터넷망에서 전화하는 그런 스카이프를 개발한 나라인데 세계 최초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7세에서부터 19세까지 교육하기 시작했고요. 이 에스토니아는 그 이후에 많은 그러한 그 게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이제 시장에 내놓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2014년부터 코딩 및 프로그래밍을 초중고의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겠지만은 K12 이게 초, 중, 고등학교 12학년까지인데요. 그때까지
초, 중, 고등학교에 컴퓨팅적 사고력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국, 인도 각각 시기는 다르지만은 그 컴퓨터 교육을, 특히 프로그래밍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때 가급적이면 일찍, 언어도 그러잖아요. 조금 일찍 접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해서 보다 내 생활 속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발맞추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오죠. 4차 산업혁명은 1차가 증기기관하고 우리 기계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는 전기와 대량 생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3차가 컴퓨터와 자동화. 이미 3차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컴퓨터와 자동화가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했죠. 은행에 안 가도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지불도 대신하고요. 여러분 수강 신청도 인터넷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공지능, 그 다음에 ICT, 이런 기술과 그 다음에 가상세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주요 기술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드론,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경영, 의료, 예술, 문화, 금융, 바로 여러분이 전공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들이죠. 그럼 이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예술도 우리 백남준 선생님은 비디오 아트라는 걸 했잖아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트를 하는 것처럼 이 새로운 종류의 아트,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앞서 얘기했던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사물인터넷, 모바일 이런 기술에 의해서 기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모르더라도 아마도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최신의 핵심 기술이 뭐냐면 바로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루게 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경제가, 의료가, 예술이, 문화가, 스포츠가, 부동산이, 금융이 다 발전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나의 폭을 넓히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소프트웨어를 좀 더 이해하면은 각각의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자기 분야에서 자기 전문성을 남들과는 차별화시킨 그런 차별화된 서비스나 그 다음에 아이템이나 그 다음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초, 중,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은 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도 IT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부 중심의 다각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곳에서는 여기 이제 보면 전 국민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공부를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면 좀 알게 되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2020년 11월에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정책과 반영, 그 다음에 핵심 과제, 그래서 국민들도 뭐 평생 교육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기정통부, 이제 과학기술부 이런 데죠. 이쪽에서도 보면은 디지털 대전환,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사람들이 어떤 컴퓨터 교육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코딩 교육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은 수업 시수를 좀 느리고 그 다음에 공교육, 초중고등학교 교육이죠. 더불어서 대학 교육에서도 역량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이제 서로가 다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에 익숙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추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있는 선생님들도 충분히 우리가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은 이미 이제 셋업이 돼서 다른 나라만 그렇게 외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9년부터 현행에는 실과에서 뭐 12시간 했는데 요걸 17시간으로 했고 코딩을 이제 좀 넣도록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수행하고 있고요. 중학교에서는 정보 교과목이 선택 교과목이었는데 그걸 34시간 이상으로 하는 필수 교과목을 하는 거를 2018년부터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정보가 심화 선택 과목인데 이걸 일반 선택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알고 게임이나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 다루고 경우에 따라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이제 하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습득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등학교 교육, 코딩 교육 사례를 제가 이제 스크래치 기반의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코딩하라 라고 해서 우리 로봇 청소기 요즘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전자랜드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죠. 그거를 이렇게 스크래치 언어, 이제 여러분이 배우게 될 스크래치 언어를 가지고도 학생들이 직접 코딩을 하는 거예요. 뭘 켜지게 하고 뭐 장애물을 만나면 이동을 하게 하고 요런 이제 우리 컴퓨터 실습실에서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여기를 만나면 뭐를 하고 뭐를 만나면 어떻게 하고 조향 모드에서는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해나가서 요게 이제 그 코딩이에요.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학생들이 거기서 오류도 찾아서 그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 청소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논리적인 사고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아두이노라는 걸 사용을 해서요. 조금 이제 복잡하게 스마트 의류 메이커. 야, 나는 예를 들어서 땀이 많이 배출되면 뭔가 하겠다. 이런 이제 의류 메이커도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 의류하고 소프트웨어의 관계를 학생들이 이제 배워보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자국, 센서네, 센서. 접속을 하고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뭔가 너무 더우면 쿨링을 좀 해주고 굉장히 좀 별로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요즘 나이키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신발 같은 데다 센서를 착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 요렇게 이제 뭐 릴리 패드를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핀에다가 이렇게 이제 C 언어나 자바 언어 같은 걸 가지고 좀 코딩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가방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옷에다가도 이런 센서를 해가지고 뭔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코딩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레벨 얼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지금도 벌써 이미 뭐 차선 이탈이나 자동 거리 조절 이런 정도 자동 주차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미리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 실습실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크래치 코딩이네요. 스크래치에서 이 작은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장애물을 만나면 또 누구를 만날 것 같으면 어떻게 이동해 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를 스크래치로 코딩을 하고 뭐를 이렇게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뭐를 따라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판을 밑으로 하고 뭐 이동하고 그래서 이 햄스터를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건 이제 좀 큰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서 디버깅도 하고 야 저기는 좀 미리 써야 될 것 같아. 나중에 써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서로 이제 나누면서 코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방향키에 연결되었을 때 어떤 명령을 연결할지 학생들이 각기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과제를 내보면은 여러분들 과제하는 방법이 모두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개개인 모두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가감없이 조금 점수가 깎여도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뭐든지 다 해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 보세요. 야, 쟤는 이렇게 이동하는데 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해. 대각선으로 이동하면 저기 부딪힐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코딩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초, 중, 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고 검색하고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이제 대학교에 와서는 어떻게 이어지고 우리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현황은 공학계열하고 공학계열 이외하고 좀 다르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어요. 공학계열에서는 저학년 때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을 좀 많이 했습니다. C 언어나 자바 언어나 파이썬 등의 교육을 했는데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공학 계열 학생들은 저걸 배울 의지도 있었고 저걸 배워가지고 본인 전공에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딩을 열심히 배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컴퓨팅과 논리적 사고를 배양하고 또 그걸 자기 전공에 적용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학 계열 이외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식이었냐면 야, 코딩보다는 컴퓨터를 잘 활용하자. 그래서 워드를 배우자. 그래도 발표가 중요해. PPT를 뭐 쓰자. 그리고 PPT 잘 만들려고 그러면 포토샵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도비 포토샵도 써야 되지만은 무비메이커 같은 걸 써서 동영상 편집 같은 거, 즉 컴퓨터를 내가 사용하는, 마치 이건 뭐냐면 내가 게임을 잘하는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팅 사고력, 즉 컴퓨팅 사고력, 즉 코딩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쓰느냐 하는 데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단련이 되어 있어요. 잘 배웁니다. 습득을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코딩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진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가 되면서 야, 파이썬 교육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교과목은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은 공학 계열 학생들은 원래 자체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또 다른 같은 컴퓨팅 사고력이라도 다른 언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코딩이란 걸 좀 접해보자. 그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if가 뭐야? 뭐 했을 때 뭐 해줘? 이러한 사고력을 좀 키워보자.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주요한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초, 중등 교육에서 스크래치나 엔트리나 이런 걸 써서 블록 코딩을 배우고 공학 분야의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에서는 공학 교육의 코딩 교육, C 언어, 자바 언어,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그 다음에 비공학 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잘 쓰는, 특히 뭐 디자인 학과에서는 뭐 CAD나 이런 걸 배우고, 그래서 비공학 분야에서 전통적인 인재들이 양성이 되었는데,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비공학 계열에서도 코딩 교육을 하자. 그 코딩이 어렵든 쉽든 코딩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융합적인,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내가 직접 사용하고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을 내가 부릴 줄 알고, 야, 요거는 내가 보니까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설계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이 전공 분야는 내가 더 잘 아니까. 요런 식의 이제 좀 더 창의적인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과목의 초점이 비공학 계열 학생들이 초, 중등 교육의 코딩 계열과 코딩 교육과 지금의 이제 이 교육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좀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좀 배워보자라는 게, 그걸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확장시키자라는 게 이 교과목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에서, 그 다음에 여러 정부 기관에서 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월드와이드웹 소프트웨어.kr에서 제가 이제 화면을 이제 따온 건데요. 우리나라 정부도 몇 년 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확산되고 있어. 근데 이거를 전 국민한테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학교도 설립을 하고,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있잖아요.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설립을 하고, 소프트웨어 영재학급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로 정보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배움터에서 우리 EBS 통해 가지고 교육도 제공하고,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배움터, 소프트웨어 영상교육, 뭐 소프트웨어 멘토, 그 다음에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웹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재, 그 다음에 초, 중등 교육,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질의응답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의 일환으로 대학에서도 야,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 초, 중, 고등학교는 보통 이제 교육과정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르쳐요. 근데 대학은 자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 자율 속에서 좀 너네 대학만의 특징 있게 좀 해봐라 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통부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그리는 소프트웨어 교육, 대학은 이런 모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을 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애들은 더 잘하게 되고, 소프트웨어 비전공한 애들은 컴퓨팅 사고력과 코딩을 길러서 소프트웨어를 자기 전공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전공자는 자기 이론과 실전, 그리고 인턴십, 뭐 해외 연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산학협력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더 이렇게 다듬게 되고요. 비전공자는 자기 전공의 도메인을 잘 살리면서 의료 분야, 뭐 예술 분야, 경영 분야,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임업 분야, 뭐 이런 분야의 전공을, 자연과학 분야의 전공을 살리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자 소프트웨어 맞춤 교육을 대학에서 좀 제공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이런 교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는 뭐 입학 특기자 전형도 있고 재직자 전형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는데 전교생 대상의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뭐 C 언어나 파이썬이나 자바 언어나 이런 걸 전 대상에 특히 이제 공학 계열이 아닌 뭐 예술 계통이나 의학 계통에서 그런 언어까지 배워가면서 우리가 하기는 불필요하니 우리 블록 코딩 언어로서 여러분 코딩을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을 좀 이해해보자 라고 해서 컴퓨팅 전공 학생들은 심화 교육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 대상들한테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과 함께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일반인들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초중고등 학생들한테는 또 나름의 소프트웨어 각지 확산해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하는 뭐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군 장성들한테 제공해준 소프트웨어 교육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강원대학교는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이 소프트웨어 sw.강원.ac.kr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사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인턴십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빼먹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컴퓨팅 사고력 교과목에서는 도대체 뭘 배우려고 합니까? 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배우시게 돼요. 우리 이제 첫 번째 주차에는 컴퓨팅 사고력의 개요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이 필요한 생활 속의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전통적인 문제를 우리 3차 시에 걸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절반씩 나누어서 18차 시, 18차 시 이렇게 스크래치 언어를 써서 설치 시작부터 도형 그리기, 그 다음에 숨바꼭질, 결승선 향해 달리기, 음악 연주하기, 사과받기 게임, 퐁 게임, 벽돌 깨기 게임 이렇게 어떤 문제 위주로 배워나가면서 우리 코딩도 배워보고 그 다음에 사고력도 늘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스크래치 언어가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앱을 만들어 보자. 똑같이 블록 코딩 언어인데 그래서 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앱 인벤터라는 걸 설치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본 컴포넌트를 가지고 디자인하고 기본 컴포넌트를 제어하고요.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제어하고 또 소리 미디어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게임도 만들어 보고 알람 시계도 만들어 보고 고양이도 울게 해보고 요거를 또 이제 18차 시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차례로 배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나 자바나 파이썬 이거 공대생들이 배우게 돼 있는데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요즘은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내용은 우리 이제 일반 학생들도 많이 배웁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우기 위해서요. 반면에 스크래치나 앱 인벤터는 블록 코딩 언어예요. 레고에서 블록을 조립하듯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센서도 제어할 수 있고요. 움직임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래치는 인터랙티브한 이야기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제품을 커뮤니티에서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 체계적인 추론, 그 다음 협동 작업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블록 언어이다 보니까 좀 제약이 좀 많고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스크래치에 대해서 익숙해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좀 더 확인해보고 좀 더 다른 언어로 좀 해석해보고 이렇게 이제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도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앱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앱 인벤터를 크롬 브라우저, 뭐 꼭 크롬이 아니어도 되는데 크롬 브라우저를 강조하는데요. 브라우저만 있으면 우리가 앱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크래치와 유사한 그런 블록 코딩인데 코딩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직접 내 스마트폰에서 직접 실행해보고 게임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록 코딩 언어로 코딩한 그러한 예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컴퓨팅 사고력 교과목 개요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는데 소프트웨어 교육이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초, 중, 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지금 현황인데 특히 이제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 코딩을 그래도 이제 계속 이어서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과 우리 이제 이 컴퓨팅 사고력 교과목에서 배울 내용, 전통적인 문제도 살펴볼 거지만은 스크래치와 그 다음에 앱 인벤터를 통해서 블록 코딩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